안녕하십니까, 박이한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4민곡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문제가 있어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많이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설명 안 하고 하나씩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좀 왔다 갔다 한 건 좀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글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 을 가진 작품을 고르시오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딱 보면은 이미 사민골 여러 번 많이 본 사람들은 이 파트가 본문에 만약에 이 파트를 이렇게 꺽쇠를 해가지고 A라고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은 A에 제시된 내용과 비슷한 상황을 가진 작품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 편집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작품을 많이 보고 반복해서 많이 익혔던 사람은 이거 무슨 뜻이다 하는 게 대반에 알겠죠? 그죠? 보세요. 겨울이네, 겨울. 이미 겨울이라는 게 사실 알죠? 그 다음 보세요.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양춘을 부채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나오죠. 그 다음에 작가가요, 해가 저물녘에 대나무숲을 기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생각할 것도 많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울밤이 길지 않습니까? 긴 밤을 고쳐 앉아서 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속에 님을 보려고 턱을 다 받치고 누워있는데 이불속이 너무도 차가워요. 그래서 이 밤을 언제 셀꼬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포인트 첫 번째 겨울이죠. 두 번째 님이 그리워요. 세 번째, 생각이 많아요. 네 번째, 겨울밤, 긴 겨울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두 개 합쳐서 뭡니까?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 그래서 님을 꿈속에서 만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긴 밤 꿈속에서 님을 보려고 누웠는데 이불이 너무 차가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보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첫 번째 작품이 시집살이 노래예요. 나중에 다 하게 되십니다.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쓱 3년을 살고 나니 배꼽 같은 연애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시집살이가 너무나 고돼서 시집을 갔더만은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9년을 살고 나니까 그 아름답던 내 얼굴이 너무나 못나게 바뀌었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시집살이가 너무나 고됐다는 의미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정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 작품 다 해드립니다. 볼까요? 내 님을 그리워하여 웁니다. 산에 있는 접동새하고 나의 처지가 비슷합니다. 남들이 말한 참소가 아니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알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이 하는 참소가 아니고 잘못됐다. 이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알고 계십니다. 뭐죠? 이 부분은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결백 주장. 첫 번째는 뭡니까? 고된 시집살이. 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틀렸죠? 볼까요? 그 다음 볼까? 세 번째, 구슬이 바위에 뒤신달 기인이 딴 거칠이까 저문해를 외어곰 내신달 신이 딴 거칠이까 정석가입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 한들 당신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 구슬은요, 자, 정석가입니다. 고대 가요입니다. 정석가인데, 구슬은 그 당시 결혼 예물입니다. 또 사랑의 징표예요. 그런데 그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깨졌어요. 그러면은 사랑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긴 있단 뜻이니까 긴 끈이야 끊어지겠냐? 끊어지겠는가요? 지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 끈이 뭔지 아세요? 긴 끈. 인연의 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즉 사랑은 깨어졌지만은 당신과 나의 인연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뜻이죠. 천년, 점원은 천입니다.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고 한들 쉽게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외롭게 지낸다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신이 딴 거치니까 당신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사랑은 끝났지만은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끝났지만은 당신과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위에서 말하는 외로움과는 상관이 없죠. 여기는 바로 뭡니까? 사랑이 끝났지만은 인연과 믿음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주원가에 나온 얘기입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속에 님을 보려 합니다.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들이 무슨 일 때문에 원수가 돼서 내 잠시 깨우는가? 무슨 뜻이냐? 님을 보려고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아니, 방해물, 즉, 바람에 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짐승, 이 소리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님을 보려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끝낸 잠을 못 자죠.
상황이 비슷하네요. 그럼 답 몇 번? 4번입니다. 그렇죠? 꿈속에 님을 보내고 턱을 딱 받치고 누웠는데, 비스듬히 누웠는데, 이불이 너무 차가워서 잘 수가 없다. 아이고, 이 밤을 언제 셀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꿈을 꾸지 못하고 님도 만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뭡니까? 4번이죠. 주원가는 흔한설헌이 지은 작품입니다. 끝내 작품의 주인공 흔한설헌의 주원가에서도 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 다음 볼까요? 밑에 거는 상충곡입니다. 상충곡. 갓 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즉 갓 익은, 금방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하나하나씩 꺾어서 숫자 세고 먹겠다.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푸른 물을 건너와요. 그때 맑은 술향은 잔에 지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상충곡은요, 아름다운 봄을 감상하는 노래입니다. 봄놀이 간 거예요. 봄놀이 가서 한 잔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거기서 풍류를 즐기는 겁니다. 한 잔 먹을 때마다 숫자로 나무가지 꺾어서 한 개씩 넣는 거예요. 그렇게 풍류, 즉 즐겁게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시간? 노는 시간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재밌게 노셨습니다. 상충곡.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볼까요? 보기 화자는 꿈속에서만 님을 버리고 누웠는데 이불이 너무 차가워 결국 잠들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자, 주원가에 화졌던 꿈속에서 님을 보려 하지만 결국 여러가지 방해물로 인해 잠들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는 상황이다. 결국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거도 봄에 관한 얘기인데, 물론 우리 본문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꺽쇠를 쳐서 아까 A 했죠? 여기 문제니까 여기 A를 주든지 스몰 A를 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까요? 다음 보기 기억과 같은 역할은 소재가 있는 작품을 찾아 그 폰을 적으시오. 정답 2개 났네요. 자, 볼까요? 기억이 뭐냐? 매화네요. 매화. 볼까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동풍, 그죠? 봄바람, 매화. 창밖에 심으면 매화네요. 이때 매화는요, 그냥 매화예요. 그런데 갑자기 향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왔다 갑니다. 달.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뭐랍니까? 저 매화 꺾어서 님한테 보내고 싶다. 님이 너를 보고, 이때 너가 매화입니다.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이때 매화는요, 화자의 분신입니다. 내가 매화가 돼서 님한테 간다면은 님이 그 매화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재가요, 화자의 분신입니다. 화자의 분신. 기억은 화자의 분신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것을 골라란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건, 아이고, 답 보이네. 답 좀 지울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상저가입니다. 상저가. 어떤 거, 이게 상저가는 방아를 찧어서 곡식을 만든다, 곡식을 잘 다듬은 다음에 부모님께 바칩니다. 둥기둥 방에나 뒤에야, 둥기둥 의성입니다. 방아를 찧어서 게으른 밥이나 지어야, 즉 맛있는 밥을 지어서 아버님, 어머니께 바치고 난 다음 그 음식을 남기시거든 내가 먹겠다 뜻입니다. 이건 효도에 대한 얘기죠. 효도, 상저가. 네. 그래서 효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아를 찧어서 부모님이 밥을, 살을 만들고 그 살을 삶아서 부모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서 다 드시고 남기시면은 그 남은 것은 내가 먹겠다 하는 그런 효성지극한 얘기죠. 그 다음 동동의 마지막 12월분입니다. 12월입니다. 12월 분디 남가로 갔건 아어 나잘 반이 저 다오라. 이 저 보이죠? 이 저가요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여러분요, 결혼 혼수 준비할 때 꼭 챙겨야 할 물품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 여인이 챙길 물품은 남편 속옷, 그 다음에 남편과 같이 먹을 그릇 식기 세트 한 벌, 그 다음 이부자리, 이렇게 중요한 물품 몇 개 챙기는데 그때 들어가는 것이 그릇 중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먹을 똑같은 모양의 식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젓가락, 숟가락이 다 갈아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함께 먹고 살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다른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시 자체를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저에 대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젓가락은 뭡니까? 결혼 예물입니다. 결혼 예물인데, 결국 12월령에 보면은 분디 나무로 딱 깎아놓은 나잘 반이철 다오라. 무슨 뜻이냐? 작은 소반이의 젓가락 같다. 내가 님 앞에 딱 이 젓가락을 놓아두었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옵니다. 님 앞에 젓가락을 놔둬놨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탁 가져왔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아하, 사랑한 님과 결혼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젓가락은 뭡니까? 자신의 화자의 분신이죠. 화자의 분신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이 물건을 님 앞에 갖다 놨는데 남이 탁 채어서 가버리네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젓가락은 화자의 분신인데 결국 이 화자는 남과 결혼했다. 굉장히 슬프죠. 이 글을 지은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젊은 여인인지 아줌마인지 되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죠.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젓가락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답 찾았죠? 그럼 두 번째. 방 안에 혔는 촛불 율과 이별하였간데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탄 줄 모르는고 우리도 저 촛불을 같아야 속 탄 줄 모르느라. 자, 이계십니다. 단종 폐위 사건 때문에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를 간 소식을 안 이계는 이 시를 냈습니다. 방 안에 켜놓은 촛불 누구와
누구와 이별하였건대, 누구와 이별하였건대, 즉 누구와 이별했냐, 누구와 이별했기 때문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탄 줄 모르는 거, 겉으로 눈물이 나고 속으로 타들어가는 것을 모르는가. 아마도 우리가 저 촛불과 같아서 속 탄 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종 폐위 사건과 관계된 그런 시입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노라. 이것도 단종 폐위 사건과 똑같습니다. 성삼문이 수양대군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중국의 총신인 이백이와 숙제를 한탄한다. 굶주리고 굶주려서 죽을 찐들 작은 고사리도 누구 땅에 난 것인가? 재미도 하는 거. 죄송합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고사를 먹는단 말입니까? 비록 아무것도 아닌 푸성기일지라도 그것은 누구 땅에 났는가? 오랑캐 땅에서 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시에도 제가 시간 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삼문은 수양대군, 즉 세조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세조, 수양대군, 당신이 주는 음식과 물은 먹지 않겠소. 내가 그만큼 결의에 찬 사람이요 하고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충신절기에 대한 시죠. 그럼 5분 볼까요? 맷버들 가리고 보내노라 님이었는데 이 홍랑의 시입니다.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었어. 맷버들입니다. 밤비에 새피 나가던 나처럼 여기 있어서 이겁니다. 맷버들을 꺾어서 님한테 보냅니다. 창밖에 심어둬서 봐라. 밤에 비가 내려서 새피 나면은 나처럼 여기 달라. 그죠? 그럼 맷버들 누굽니까? 화자 자신입니다. 화자 자신. 화자의 분신입니다. 답 나왔네요. 5번입니다. 자, 맞죠? 2번, 5번.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내용을 잘 파악하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시조를 공부하면서 따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생각을 좀 줄이고 설명을 좀 줄이고 바로 답을 찾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매화는 화자의 분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가 많아요. 시조자 않습니까? 시조는 거의 다 맨 마지막 종장에 이렇게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땐 이 두 개는 상즈가와 동동은 고려 가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요는 어떻게 지금 시조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제가 관련된 설명을 계속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합니다. 네. 자, 홍랑시조에서 맷버들이라는 소재가 나왔죠. 그래서 맨 끝에 종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나인가 여기라, 나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결국 화자의 분신이다. 여기 젓가락은 화자의 분신이다. 님한테 놔뒀는데 남이 가져갔다.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님과는 영원히 이별했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저가 젓가락, 즉 화자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아시면은 바로 찍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지속적으로 공부하셔야지만 아시는 거고, 또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히셔야 됩니다. 다른 스님, 학교 스님, 또 다른 학원 스님 많이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설명한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모든 건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익혀나가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익히고 조금씩 투자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공부는요, 편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정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익혀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문제 풀고 사민국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